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녁에 남은 반찬이나 과일 혹은 이건 냉장고에 넣어야 안전하지 싶어 습관처럼 문을 열고 툭 넣어두는 것. 저도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선생님, 냉장고에 잘 넣어놨는데 왜 자꾸 속이 불편하죠? 냉장고에 넣었는데도 금방 상하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무조건 냉장고가 정답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사실 그 습관 때문에 여러분이 아끼려고 넣어둔 음식이 몸속에서 독처럼 작동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염증을 키우고 장을 망가뜨리고 어떤 경우엔 1급 발암물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가 발암물질을 만든다고요? 네, 딱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죠? 차가운 곳에 넣으면 세균이 못 자라니까 안전하다. 냉장 보관은 신선함의 상징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온 이 상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냉장고는 만능 안전 금고가 아니라 음식의 성질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구조가 변하고 수분이 빠지고 산화가 빨라지면서 몸에 더 나쁜 형태로 바뀌는 길을 타거든요. 제가 의사로서 더 무겁게 느끼는 건 이 문제가 젊은 사람보다 시니어에게 훨씬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는 줄고 장 점막은 약해지고 간 해독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같은 음식을 먹어도 냉장고에서 변질된 성분이 시니어의 몸에서는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배가 좀 더부룩한 정도겠지 하고 넘기시다가 나중에 원인 모를 만성 피로, 설사와 변비 반복, 속쓰림, 심지어는 혈관 염증까지 이어지는 분들을 저는 실제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이 되기 쉬운 음식 5가지를,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눈높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에이, 설마 내가 먹는 평범한 음식이 그럴 리가.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영상 한 편만 제대로 보시면 냉장고를 지금보다 훨씬 똑똑하게 쓰는 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음식은요, 거의 모든 가정에서 매일 냉장고에 넣어두는 재료인데 그 보관법 하나로 위장 건강이 확 갈리거나 반대로 독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나이 들어 원래 그런가 보다 하던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냉장고를 믿고 방심한 사이 내 몸이 손해보는 순간을 막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여기는 시니어 건강을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풀어드리는 시니어 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내용은 알고 나면 평생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정말 억울하게 몸이 망가지는 것들이라 제가 매번 꼭 챙겨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찾지 않아도 필요한 건강 정보가 제때 여러분 집으로 배달되듯 찾아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습관처럼 들어가는 음식들, 그 중에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위험해지기 쉬운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혹시 지금 냉장고에 그 음식이 들어있다면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보관 습관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냉장고에 넣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음식들은 조용히 성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느냐면요. 진료실에서 실제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속 불편, 만성 피로, 반복되는 장 트러블로 오시는 시니어 분들의 식습관을 따라가 보면 결국 냉장고 보관 습관에서 실마리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했나 안 상했나의 문제가 아니라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밥, 감자, 고구마 같은 것들이죠. 선생님, 밥 남으면
냉장고에 넣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방치하는 것보단 훨씬 낫죠. 그런데 문제는 냉장고에 넣고 며칠 두었다가 다시 데워 먹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전분 구조가 차가운 온도에서 바뀌면서 수분이 빠지고 그 사이에 미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밥이나 죽 같은 곡류에는 열로도 완전히 죽지 않는 포자균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실온에서 잠깐만 방치되었다 냉장고에 들어가도 그 포자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 전자레인지로 대충 데운 뒤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설사를 하네.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걸 대놓고 나이 들어 소화가 약해져서 그래요라고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관-제 가열 과정의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이 거의 매일 드시는 감자나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곳에서 오래 있으면 전분이 당으로 변하면서 맛이 달아지죠. 겉보기엔 더 달고 맛있네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변한 감자를 고온으로 굽거나 튀길 때입니다. 당이 늘어난 전분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표면에서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더 쉽게 생기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 달아진 감자를 나중에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거나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굽는 순간 건강하게 먹자고 했던 음식이 오히려 위험한 형태로 바뀌는 길을 타게 되는 겁니다. 시니어 분들은 특히 이런 산화가열 부산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선 육류 같은 단백질 식품을 냉장고에 오래 두는 것도 상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피곤해지는 이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세균의 속도를 늦춰줄 뿐 산화까지 막아주진 않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나 기름이 많은 고기류는 냉장 상태에서도 지방이 서서히 산화돼요. 이 과정에서 비린내가 강해지거나 색이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냄새가 크게 안 나도 산화된 지방 부산물이 장과 혈관에 염증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전 상한 건 절대 안 먹어요 하시는데도 냉장고 안에서 조용히 오래된 단백질이 누적되면 몸은 그 부담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단백질 식품은 안전하게 며칠이나 두느냐보다 어떻게 최대한 빨리 신선할 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잎채소나 나물류입니다. 시금치, 상추, 부추, 각종 나물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채소는 원래 질산염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이 꽤 많은데 냉장고에서 오래 두는 동안 세균이 그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꾸는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아질산염은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 같은 유해 물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익혀놓은 나물 반찬을 하루 이틀 넘겨 계속 냉장고에서 꺼내 드시는 습관이 있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채소의 얼굴을 한 위험 성분이 늘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라둔 과일이나 껍질 벗겨 보관한 과일도 의외로 함정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갈변이 멈출 것 같죠. 그런데 잘라진 순간부터 과일은 공기와 닿으면서 산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냉장고는 그 속도를 조금 늦춰줄 뿐 완전히 막아주진 못해요. 게다가 수분이 많은 과일은 냉장고 안에서 물이 맺히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미세 환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네 하고 드셨는데 속이 미묘하게 물러있거나 냄새가 살짝 달라졌다면 이미 미생물과 산화가 시작된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니어의 장은 이런 작은 변화를 작은 문제로 넘기지 못합니다. 한번 트러블이 생기면 회복에 시간이 훨씬 더 걸리니까요. 정리하면 냉장고는 분명 우리를 돕는 도구지만 무조건 넣으면 안전이라는 신화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은 계속 변하고 특정 조건에선 더 나쁜 방향으로 기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냉장고를 겁내셨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음식이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 알고 쓰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냉장고가 여러분 건강의 수호자가 되지 조용한 독 제조기가 되지 않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오해 없이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 말이 그럴듯한데 진짜 근거가 있나요?
뉴스나 연구에서 그렇게 말하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냉장고에서 조용히 변해가는 음식이 왜 실제로 위험이 되는지 의학적으로 확실한 근거와 사례를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포를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작은 실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먼저 밥 이야기부터 다시 짚고 갈게요. 밥은 한국인에게 공기 같은 음식이죠. 문제는 밥이 상해서가 아니라 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독소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쌀과 전분 식품에는 흔히 바실루스 세레우스라는 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 포자는 밥을 지을 때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밥이 실온에서 조금만 오래 지나면 그 포자가 깨어나 증식하면서 열에 강한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독소는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워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도 데워 먹고 나서 구토나 설사로 응급실까지 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미국 의료기관과 여러 보건 매체에서도 남은 밥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말고 빨리 식혀 냉장 보관 3, 4일 내 섭취하는 걸 권고합니다. 그리고 독소가 만들어진 뒤라면 제가열로는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냉장 보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식히는 과정과 보관 기간이 문제다. 밥을 상온에 오래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는 순간 이미 위험의 씨앗을 심어두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밥은 뜨거울 때 바로 소분해서 얕은 용기에 식힌 뒤 넣으세요. 그리고 며칠씩 두지 마세요라고 꼭 당부합니다. 특히 시니어는 탈수에 약하고 장염증이 생기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겐 하루 앓고 끝날 일이 어르신에겐 오래가는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자, 고구마 같은 전분 식품을 냉장고에 넣는 문제는 발암물질과 바로 연결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FDA와 유럽 식품안전기관은 공통으로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당이 늘어나고 나중에 굽거나 튀길 때 아크릴 아마이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 전분과 당이 만나 생기는 물질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냉장고에서 꺼낸 감자를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가 가장 위험한 조합이 되는 겁니다. 공식 기관이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에 두라, 냉장고는 피하라고 콕 집어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물잎 채소입니다. 여기서도 냉장고면 안전이라는 믿음이 100% 맞지 않습니다. 잎채소에는 원래 질산염이 많고 보관이나 조리 과정에서 일부가 아질산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특정 조건에서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 같은 유해 물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죠. 식품안전기관들은 특히 익힌 채소를 실온에 오래 두는 것을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보며 냉장은 그 변화를 늦출 뿐 시간이 길어지면 변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나물을 만들어 두고 며칠씩 꺼내 먹는 습관은 보약 반찬이 어느 순간 부담 반찬으로 바뀌는 길을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생선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은 냉장고 안에서도 시간이 최고의 적입니다. 냉장은 세균의 속도를 늦추지만 지방 산화와 단백질 산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기름이 많은 생선일수록 냉장 보관 중에도 산패가 빠르게 일어나고 이런 산화 부산물은 맛과 냄새 문제를 넘어서 장과 혈관에 염증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생선 육류는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1, 2일 내에 섭취하고 길게 보관할 거면 냉동으로 전환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근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냉장고는 시간을 멈추는 상자가 아니다. 냉장고는 속도를 늦춰줄 뿐 음식의 변화를 완전히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은 냉장 환경을 만나면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성질이 기울 수 있다는 게 이미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과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제 남은 건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냉장고를 써야 하느냐입니다. 막연히 겁먹고 다 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냉장고가 약이 되고 어떤 음식은 냉장고가 독이 되는지 그 차이를 알고 쓰는 법을 다음에서 아주 실천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냉장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남은 밥도 냉장고에 두고 먹었는데 멀쩡했어요. 요즘 유튜브가 너무 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냉장고를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는 여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강 도구예요. 다만 문제는 냉장고 자체가 아니라 냉장고를 무조건적인 안전지대처럼 믿는 태도입니다. 칼도 잘 쓰면 요리가 되고 잘못 쓰면 손을 베듯이 냉장고도 음식의 성질과 시간의 원리를 알고 쓰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쓰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반론도 있죠. 그럼 냉동실에 넣어야 하나요? 냉동은 맛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음식을 냉동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냉동이 필요한 음식이 있고 냉장이 더 나은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갓 만든 나물을 오늘 내일 안에 먹을 거라면 냉장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냉장이 아니라 며칠씩 두고 반복해서 꺼내 먹는 습관이에요. 마치 좋은 약도 유통기한 지나면 독이 되듯 냉장 반찬도 시간을 넘기면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멀쩡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말도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당장 같은 증상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 문제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담배 피워도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병이 일찍 오죠. 같은 습관이라도 몸의 해독 능력, 장 상태, 면역 상태, 약 복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시니어는 남들과 똑같은 습관을 해도 몸이 그걸 버티는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빨리 드러나기 쉬운 겁니다. 즉,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그럼 상온에 두는 게 더 낫다는 거냐는 오해도 생깁니다. 아닙니다. 상온 방치는 대부분 더 위험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상온에서 냉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이지 상온이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밥이나 국, 단백질 식품은 상온에 오래 두는 순간부터 미생물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 냉장고가 문제라면 그냥 밖에 두자는 결론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냉장고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대신 정확한 방식과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나는 냄새 안 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위험이 냄새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특정 독소는 냄새나 맛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생길 수 있고 또 산화된 지방은 살짝 비린내 정도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의 몸은 이런 미세한 변화를 그대로 부담으로 받아요. 그러니 냄새 안 나면 괜찮다는 기준은 냉장고 앞에서만큼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뭐든 조심하라는 말로 들리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서 딱 5가지 기준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준만 잡으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단순해져요. 무엇을 냉장에 두고 무엇은 실온에 두고 무엇은 냉동으로 넘겨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먹어야 약으로 끝나는지 이걸 한 번만 정리해두면 냉장고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냉장고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냉장고를 생각 없이 믿는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 습관을 실제로 바꾸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겁먹고 냉장고를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냉장고를 약으로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준만 잡으면 냉장고는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우선 밥죽 잡곡 같은 전분 음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은 밥은 조금 식혀서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식히는 게 핵심입니다. 밥이 실온에 오래 있으면
바실루스 세레우스 같은 포자균이 깨어나 독소를 만들 수 있고 그 독소는 다시 데워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여러 식품안전 기관과 의료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밥이 남으면 1. 뜨거울 때 한 끼 분량으로 얇게 소분해. 2. 뚜껑을 살짝 열어 김을 빼며 빠르게 식힌 뒤 2시간 안에 냉장고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냉장밥은 3, 4일 안에 끝내고 그 이상 갈 것 같으면 냉장 말고 냉동으로 바로 돌려야 합니다. 드실 때도 대충 따뜻해질 정도가 아니라 속까지 충분히 데워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감자 고구마는 냉장고가 아니라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이 정답입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당이 늘고 그 상태로 굽거나 튀길 때 아크릴 아마이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건 FDA가 공식적으로 포테이토는 냉장고 밖에 보관하라고 밝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는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햇빛 없는 베란다 팬트리 같은 15도 안팎 서늘한 곳에 두세요. 이미 냉장고에 넣어 달아진 감자를 드셔야 한다면 튀기거나 바싹 굽기보다 찌거나 삶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나물 잎채소 반찬은 기간이 생명입니다. 잎채소는 원래 질산염이 많고 보관이 길어질수록 일부가 아질산염으로 바뀔 수 있어 익힌 채소는 빨리 먹고 오래 둘 거면 냉동 쪽이 더 안전하다는 연구와 안전 가이드가 있습니다. 식물환경위생국삼. 제가 권하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오늘 만들었으면 내일까지만 맛있게 드세요. 모레까지 가야 한다면 처음부터 소분해서 냉동해 두세요. 냉장고 안에서 며칠씩 조금 남았네 하며 계속 늘리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네 번째, 생선고기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은 냉장고에서도 산화와 변질이 계속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냉장이 세균 속도는 늦추지만 변화를 멈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식품안전 권고들은 단백질 식품을 냉장에 오래 두지 말고 되도록 빨리 먹거나 냉동으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기 생선은 사온 날 바로 1, 2회분씩 소분. 이틀 안에 먹을 양만 냉장, 나머지는 즉시 냉동. 냉장에 둔 단백질은 48시간 안에 끝내기. 이게 시니어 몸에는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다섯 번째, 잘라둔 과일은 조금만, 빨리가 원칙입니다. 자른 순간부터 산화와 수분 변화가 시작되고 냉장고는 그 속도를 늦출 뿐 완전히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가능하면 먹기 직전에 자르기, 혹은 잘랐다면 밀폐 용기에 넣고 하루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세요. 내일 먹지 뭐하고 이틀, 사흘 지나면 과일은 더 이상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냉장고는 시간을 늦춰주는 도구일 뿐 시간을 없애주는 도구가 아니다. 그러니 냉장고를 믿는 게 아니라 냉장고 안에서도 시간과 음식의 성질을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장을 편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고 결국 혈관과 면역까지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밥, 감자 고구마, 나물 잎채소, 단백질 음식, 잘라둔 과일. 혹시 지금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이 중에 나 이대로 하고 있었네 싶은 게 있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세요. 몸은 정말 정직해서 바꾼 만큼 가볍게 반응해 줄 겁니다. 여기는 시니어웨이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온 습관 중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손해였던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쉽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바꿔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냉장고 문을 여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 바뀝니다.